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아주들 급등 타이밍을 좋아해 주셔서 구독자분이 주말간에 15,000분을 돌파했습니다.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구독자 이벤트로서 자율주행 이벤트 이제 자료집 100% 무료로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력부터 주식 관점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내용을 살펴보셔야 되는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뭐 라이더, 레이더,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개발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애플카 쪽과 관련된 종목들까지 총 정리를 해 놓은 자율주행 총정리 보고서 지금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감사 말씀드리겠다.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차세대 대장주로서 기대가 되는 인생 역전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종목 앞으로 20배 올라간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지금 이 영상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K배터리 중에 캐파가 1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전부터 전기차 쪽 2차 전지 납품을 굉장히 극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 쪽에 제너럴 모터스 쪽 이쪽에 이제 대표적인 전기차 모델로 볼 수 있는 볼트 EV 이쪽으로도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의 2차 전지가 납품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쪽 같은 경우도 초기 모델들은 전부 다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들이 납품이 됐어요. 근데 해당 모델들이 엄청 이제 또 화재로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의 리콜 비용까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리콜 비용에 대해서 분담금으로써 수조 원대 손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코나 EV가 화재가 나고 나가지고 LG에너지 솔루션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뭐 아이오닉 5 아니면은 이제 기아차 쪽의 EV6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 전기차 모델들의 주요 모델들의 2차 전지를 LG에너지 솔루션을 전부 다 박탈을 하고 SK온 쪽으로 100%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납품이 되는 그런 배터리 양까지도 전부 다 이제 잃게 되었다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은 이 리콜 사태, 화재 사태로 인해서 수조 원대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SK온 같은 경우는 3억 5천만 개. 지금 전기차 규모로 본다라고 하면은 200만 대 분량의 엄청난 지금 이제 셀들을 납품을 하는 동안에 지금 현재 화재가 0건입니다. 0건. 이게 지금 화재가 0건이 되는 데 있어 가지고 결정적인 기술력으로서 지금 기대가 되었었던 부분이 바로 이 Z 폴딩 공법입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특유의 이제 라미네이션 앤 스태킹이라는 특허 기술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진행을 했는데 이런 지금 상황에서 Z 폴딩 도입이 임박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까지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Z 폴딩 파일럿 라인을 오창 공장에다가 지금 도입을 해 가지고 해당 지금 공정들이 신규 공장에 도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예측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글로벌 2차 전지 장비 2030년까지 20배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양극재 이후에 2차 전지 대장주 장비주다.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전기차 화재 문제가 지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이 전기차 화재가 어떻게 2차 전지 화재가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뭐 어떤 뭐 사고가 나 가지고 2차 전지에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진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2차 전지 내부에서 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분리막이 파열이 되게 되면서 양극과 음극이 만나서 여기가
스파크가 튀겠죠. 그러면서 이 스파크가 튀게 되면서 화재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GM이 화재 문제 때문에 볼트 EV의 전기종을 과거 모델들까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탑재가 된 모든 기종을 리콜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리콜 비용만 총 2조 5천억. 여기서 이제 분담금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30%에서 40%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놓고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한 1조 정도의 리콜이 이 GM 때문에 발생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2차 전지의 분리막이 왜 파열이 되느냐? 그러니까 2차 전지 화재가 왜 발생을 하느냐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스웰링 현상을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스웰링이 이제 영어로 부풀어 오르다. 이런 이제 영어 단어인데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방전이 반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속 충전이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내부에서 굉장히 이제 과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열로 통해 가지고 양극재 구조가 파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가스가 발생을 하고 안정적인 2차 전지 구조가 파괴가 되는 이 스웰링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스웰링 현상 때문에 2차 전지 구조가 변형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 전해액이 흘러나오는데 이 전해액 자체가 가연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나게 돼서 산소까지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스파크까지 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불이 발생을 하고 뭐 양극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가연성 물질에다가 굉장히 엄청난 방대한 그런 에너지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몇 시간씩 이제 2차 전지에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고 거의 이제 전기차가 전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스웰링 현상이 2차 전지 화재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고 외에 지금 이 2차 전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스웰링 현상 그러니까 안에서 가스가 발생을 하는 이 스웰링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일단 지금까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양극재 입자가 이런 식으로 다결정이었습니다. 다결정. 이게 지금 고온이 뭐 충전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안쪽에서 과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다결정 양극재가 단결정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다결정 결정 자체가 구조가 파괴가 되고 여기서 이 자체적으로 해당이 구조가 파괴가 되게 되면서 가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현재 토픽으로서 진행이 되는 게 이 단결정 양극재죠. 기존의 다결정 양극재 대비를 해서 훨씬 더 고도화된 기술력으로서 그러니까 이 자체로서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이니켈 단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자 구조 같은 경우는 강력하기 때문에 웬만한 고열이나 좀 이제 과열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파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용이 앞으로 토픽으로서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양극재 자체 문제에서 가스가 발생을 하는 지금 이 다결정 양극재에서 단결정 양극재로 대체가 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NF가 이제 단결정 양극재를 내년에 이제 양산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하이니켈이 대세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니켈의 비중이 2차 전지에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니켈 자체가 2차 전지의 출력을 결정을 하는 핵심적인 물질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의 이 출력을 최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이니켈이 지금 90%가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내년 이후부터는 90%, 뭐 95%, 98%까지 90% 중후반대로 가는 엄청난 고순도의 하이니켈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과충전이 진행이 되면은 흑연이 구조적으로 불안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흑연이 부피가 증가를 하고요. 흑연 구조 자체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2차 전지가 충방전을 하는 게 양극재 쪽에 붙어 있는 이 리튬 이온이 흑연 쪽으로 이제 이게 음극 쪽이죠. 흑연 쪽으로. 이게 흑연 구조가 이런 식으로 탄소 구조로서 이렇게 진행이 돼 있는데 차치하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2차 전지의 구조 자체가 충방전 그러니까 충전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리튬이 쓱 하고 이 흑연 안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흑연이 리튬 이온을 보관을 하는 그런 구조로서 가지게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하이니켈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흑연 자체가 소화를
고도화를 해야 되는 리튬이온의 양이 많아지겠죠. 출력이 세지면은 세질수록. 그러니까 출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이 흑연 구조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서 이 자체가 멀어지게 되면서 부풀어 오르고요. 그러면서 이 자체가 깨지게 되고 터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연구 개발이 음극재 쪽에서 이 스웰링 현상을 막기 위해서 개발되고 있는 게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실리콘 자체가 좀 이제 뭐 쫀득쫀득하게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반도체에 나노 기술력을 2차 전지에다가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리콘을 머리카락 두께 수천 분의 1 크기로 나노화를 하게 되면서 흑연과 이거를 복합화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섞는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 실리콘 음극재 자체를 복합화를 해 가지고 구조적인 안정성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렸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 2차 전지의 BMS 시스템, 얘가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리튬이온 배터리가 열폭주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비정상 셀이 작동을 하게 되면서 과열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열화가 시작이 되고 이 보호층들이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한다. 이 보호층들이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전해 액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운데에 있는 분리막이 될 수도 있었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서 열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게 되면 분리막이 녹아버리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계속적으로 토픽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고속 충전이죠. 고속 충전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리튬 이온이 흑연 쪽으로 가는 게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열이 엄청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과열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폭주를 하는 배터리 셀들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 통제가 고도화가 된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이제 모듈에 반도체를 이제 달아 가지고 전기차 내부에서 비정상 셀을 조금 가동을 쉬게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공조 시스템을 더 활발하게 돌리게 되면서 어느 정도 열이 올라가게 되면 공조 시스템을 활발하게 돌리게 되면서 열을 조금 컨트롤을 낮추고, 이런 이제 방식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이슈죠. SK온 쪽이 텔레칩스 자회사와 배터리 관리칩, 이 BMS 반도체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온이 독점 공급을 받게 됐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점적인 내용,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분리막이다라고 하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건식 분리막에서 지금 현재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 습식 분리막을 뭐 업계 선두로서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열에 따라 가지고 분리막 자체가 쪼그라들게 되면서 자체 구조가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자체 구조가 변형이 되면은 양극과 음극이 만나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결국에 이 두 개가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터져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세라믹 코팅 기술을 분리막에다가 도입을 했다. 습식 분리막을 지금 이 세라믹 코팅을 습식 분리막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세라믹 입자를 칠해버리는 세라믹 코팅 기술이 도입이 된 습식 분리막을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분리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쌉니다. 이 자체가 지금 배터리 원가의 20%를 차지를 할 정도로 양극재 다음으로 가장 비싼 소재 쪽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존의 건식 분리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반죽을 해 놓은 이 분리막 원재료를 양쪽에서 이제 잡아 당기면서 길게 이제 납작하게 얇게 이제 펴내는 그런 이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멍들이 불균형하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500번, 1000번 이렇게 충방전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이 굉장히 작은, 특히나 이 리튬 이온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전기가 통하게 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기가 잘 통하고
통과가 많이 되는 쪽으로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구멍들 같은 경우는 빈도수가 적어들게 되겠고, 큰 구멍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이제 리튬이온들이 통과를 하려고 열심히 이제 이쪽으로 집중이 돼요. 그래서 이쪽이 막 갑자기 커지게 되는 이런 피놀이 형성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습식 분리막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건식 분리막 대비를 해서 굉장히 이제 첨단 화가 된 그런 소재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균일한 기공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 건식 분리막 대비를 해서 습식 분리막의 채택이 굉장히 극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SK온 쪽의 배터리 쪽에서 화제가 영건이 되게 되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력.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전부 다 집중을 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공정이 바로 이 Z 폴딩 공정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 전기차가 250만 대분 진행이 되게 되면서 현재 지금 화재가 단 한 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다. 안정성에 있어서 아주 극도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이 SK온 쪽 배터리 안정성의 핵심 기술로 볼 수가 있는 게 이 Z폴딩 공정이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 파우치 배터리 공정과는 다르게 분리막을 자르지를 않고 양극과 음극을 연속적으로 감싸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양극과 음극을 완벽하게 분리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진짜 엄청난 무슨 뭐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안정성이 굉장히 극도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Z 폴딩 공정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분리막이 이제 쭉 말게 진행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분리막이 나뉘어져요. 결국에 이게 이렇게 접혀 가지고 어 이 하나가 이제 배터리 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구조가 이제 압착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구조로서 나타나게 된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안정성이 탁월한 대신에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뭐 분리막을 또 붙여야 되고 하는 뭐 그런 라미네이션이 또 진행이 돼야 되다 보니까 생산 속도가 스태킹 방식 대비를 해 가지고 조금 낮습니다. 지금 이 스태킹 방식을 지금 도입을 하고 라미네이션 스태킹이라고 굉장히 이제 특허까지 등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지금 현재 Z 스태킹 같은 경우는 삼성 SDI 쪽과 SK온 쪽에서 도입을 하고 있다.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정성이 탁월한 대신에 생산 속도가 굉장히 낮다.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생산 속도가 엄청 빠르고 다른 이제 K 배터리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캐파 같은 경우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굉장히 이제 크죠. 지금 이제 SK온 같은 경우는 바로 이 Z 폴딩 공정을 고속 생산 체제로 도입을 하게 되면서 4세대 Z 폴딩 공정이 도입이 되었다. 지금 이제 기존에 2009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Z 폴딩 공정이 도입이 됐는데, 그때 당시 대비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 공정이 도입이 되게 되면서 기존에 지금 3세대 Z 폴딩 공정보다 2.7배 정도 가량 SK온 쪽에서 생산성을 높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쌓는 Z 폴딩 공정이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극이 이쪽으로 아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막 쪽이 아예 이제 길게 쌓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분리막이 이렇게 접고 쌓고 진행이 되게 되면서 지금 이제 뭐 가격 같은 경우도 생산 비용 같은 경우도 스태킹 대비를 해서 조금 더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단점은 존재를 하는데, 이 자체로 실제로 지금 SK온 쪽에서는 배터리 화재가 하나도 발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부분에 있어서 리콜 화재 우려가 지금 급감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공정이 그런 비용들을 리콜 비용들을 대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Z 폴딩을 결국에 도입이 임박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존의 라미네이션 스태킹 공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차세대 라미네이션 스태킹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Z 폴딩이 얼마나 생산 속도를 늘릴 수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국내 공장에다가 해당 이 공정을
파일럿 라인으로서 지금 이제 해 놓은 상황이고, 결국에 이제 저울질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어느 정도라도 이 파일럿 공정이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Z 폴딩 공정이 어느 정도는 도입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배터리 캐파 1위 LG에너지솔루션 쪽이 Z 폴딩 공정을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업계에 적잖은 충격을 줄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배터리 캐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LG에너지솔루션 쪽이 바로 말씀을 드렸었던 라미네이션 스태킹 공법,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스태킹이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적층 방식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타다다다닥 쌓고 넘기고 타다다닥 쌓고 넘기고, 그러니까 생산 효율화가 극적으로 도달을 할 수 있는 공법인데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겠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볼트 EV 화재, 코나 EV 화재,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화재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워지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주력 전기차 라인업에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수주를 하나도 안 했다라는 거죠. SK에다가 전량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물량을 지금 뺏긴 상황이다. 현대차 그룹 그냥 놓으면은 되지 않냐, 뭐 현대차 그룹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다릅니다. 내연기관을 떼놓은 전기차 자체로서의 상품성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가 굉장히 세계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 속에서 현대차 그룹을 놓친 부분은 LG에너지솔루션은 굉장히 좀 뼈아프죠. 이렇게 현대차가 치고 올라가면서 상품성에서 1위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예측이 좀 안 됐으니까, 지금 뭐 유수의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전부 다 득달같이 전기차로 달려들고 있는데 상품성 1위를 현대차 쪽에 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안정성, 화재 위험성을 확보를 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굉장히 뼈아픈 손실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겠다. 지금 이제 차세대 Z 폴딩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해서 다시는 이런 주요 고객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생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뭐 라미네이션 스태킹 방식 대비를 해서 느린 그런 공정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2차 전지 장비의 결국에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신규 공정들을 도입을 하게 되고, 결국에 지금 2차 전지 업체의 캐파가 본격적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부분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차세대 대장주로서 꼭 염두를 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배터리 섹터 쪽에 지금 시가총액 추이를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놓고 보이시는 것처럼 배터리 장비 쪽이 바닥 쪽에서 좀 기어 다니고 있습니다. 양극재 소재들이 아주 고공행진을 펼쳐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양극재 업체들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건 당연히 미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 있어 가지고 전 세계적인 수혜를 해당 업체들이 전부 다 독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양극재 업체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안정화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고점은 지나고 있다. 물가 상승의 고점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금리를 그냥 때려서 까버리고, 심지어 지금 우량 회사의 회사채 수익률이 4%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 추이, 성장률 추이 같은 경우도 양극재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상승의 기울기가 조금 시가총액의 상승의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는 거, 성장은 하겠지만 지금 성장은 하겠지만 성장세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보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 한 3년 정도 동안의 배터리 장비 같은 경우는 성장세가 한 20% 정도 남짓을 했다라고 하면은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성장 캐파가 50%까지 이게 극적으로 폭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장비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성장 사이클에 진입하기 전에 기하급수적인 매출 캐파 성장이 나와주기 직전에 위치를 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배터리 셀, 그러니까 K배터리, 배터리 3사들의 자본 지출 70%가 2차 전지 장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2년 동안의
매출이 제대로 발생을 하지를 않다 보니까 지금 이제 2차 전지의 발주, 장비 발주가 굉장히 수요가 억눌려 있었죠. 외부적인 환경들도 굉장히 심각했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배터리 장비들이 적자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1-2년 새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세를 앞두고 엄청나게 과매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겠죠. 2차 전지 장비 규모가 현재 지금 21년 기준으로서 25년까지 연평균 50%대로 급성장을 하고요. 지금 작년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2년, 3년 정도 안에 5배 이상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캐파 상승세가 2030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30배 이상까지도 이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게 또 올라가다가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또 꺾이겠죠. 이런 성장세가 꺾이는 타이밍이 나와주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2030년까지 2차 전지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20배 이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거는 이 2차 전지 장비 업체가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천장이 없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 매출처가 갈 수 있을지 가만히 안 된다. 현재 지금 폭스바겐이나 테슬라 등의 완성차 업체 배터리들이 내재화 수순으로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올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때 2025년 목표 캐파 기준 440기가와트시에서 520기가와트시까지 단기적으로 20% 이상을 지금 가까이 20% 가까이 지금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SK온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신규 공장들 증설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재 지금 이제 이 계약들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온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캐파 상향이 조정이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미래 캐파 대비를 해서 계속적으로 캐파 상향이 그러니까 생산 능력 상향이 조정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뛰어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배터리 업체들의 본격적인 자본적 지출 사이클이 돌아오게 되면서 해당 업체들이 지금 이제 투자 시기를 앞두고 생산 캐파를 올리고 있다. 추가적인 발주가 들어간다.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한 10년, 20년 정도 된 기존의 이제 장비들 같은 경우는 공장들이 추후 지금 1-2년 안으로 해당 이제 장비들 같은 경우 노후 장비들이 신세대, 차세대 공정 쪽으로 도입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도 결국에 Z폴딩이 도입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이제 폴딩 장비들로 전부 다 또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뭐 정비를 해야 되는 아니면은 시운전을 하는 이런 계속적인 추가적인 매출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2차 전지 장비 시장이 그냥 단순하게 장비 이제 발주가 있으면은 매출이 좀 나고 안 나면은 그냥 이제 아예 박살이 나는 이런 굉장히 취약한 매출 구조에서 굉장히 탄탄한 성장 구도를 가는 시점이 지금 현재 2020년 하반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장비 시장에 매출에 한계가 없다. 천장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나인테크 먼저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라미네이션 스태킹 특허 장비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 만약에 LG에너지솔루션이 Z폴딩을 도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생산 캐파 측면에 있어서 이 라미네이션 스태킹 장비를 절대 포기는 할 수 없어요. 결국에 차세대 라미네이션 스태킹 방식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LG에너지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지금 협력사 업체들에게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협력사 업체들이 납품을 해주는 구조가 지금 2차 전지 장비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인테크 같은 경우 LG에너지솔루션 쪽에 특허를 받은 라미네이션 스태킹 장비를 납품을 지금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캐파 증설이 보류가 되게 되면서 최근에 지금 한 2년 정도 동안의 실적이 급격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겠죠. 2분기 때 지금 상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유럽 신규 공장의 장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미국 쪽에서 IRA 법안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미국 본토 내에서 생산을 하는 그런 이제 뭐 배터리 장비 업체들, 소재 업체들, 심지어 이제 전기차 조립은 무조건적으로 미국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유럽에서 진행이 안 되리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유럽판 신 IRA 법안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결국에 이제 유럽 공장 진출을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도입이 되게 될 텐데 나인테크가 해당 부분에 있어서 유럽 장비 담당.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쪽으로만 현재 수급들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유럽도 결국에는 이런 좀 보호무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해당 수혜가 받기 전인 유럽 장비 납품을 담당을 하고 있는 나인테크 쪽 말씀을 드리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시스입니다. 엔시스.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극 공정용 비전 검사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화재 부분 때문에 2차 전지 후공정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청난 좀 이제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섹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달에 이제 국내 신규 공장 준공을 했고요. 지금 이번 달부터 해가지고 해당 공장에서 신규 캐파를 지금 생산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2차 전지 후공정 업체죠. 갑진 쪽에 2대 주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 포함을 하고 엔시스는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매출 구조가 편중이 되어 있는데 이 갑진 쪽에 2대 주주로 올라가게 되면서 두 업체가 지금 본다라고 했을 때 배터리 3사 전부 고객으로 확보를 한 확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배터리 3사뿐만이 아니라 뭐 그 노르웨이 쪽이죠. 유럽 배터리 업체에다가 장비 공급까지도 성공을 하게 되면서 해외 캐파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지금 HYTC입니다. 상장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죠. 지금 당장 2차 전지의 1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상장이 되고 있는 2차 전지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업체들. 그래서 지금 현재 HYTC 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장비용 정밀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배터리 장비 업체, 배터리 셀 업체에게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나 노스볼트, 브리티시 볼트 등 해외 업체들에게 공급망 확대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직접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폴란드 법인도 있고요. 미국 법인도 설립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거점 구축을 하게 된다. 특히나 지금 이제 이 부품들을 지속적으로 매출을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해당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굉장히 매출 구조가 탄탄하다.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캐파 증설에 따라 가지고 수혜까지도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 대해서 지금 해외 거점 구축을 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지금 이제 IPO 진행을 된 대성 하이텍입니다. 지금 이제 2차 업체들, 2차 전지의 2차 업체들이 지금 상장 러시가 펼쳐지고 있는데 해당 업체 같은 경우는 바로 초정밀기계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한 기업이다. 일본 공작기계 업체를 인수를 했죠. 지금 이제 2차 전지 장비와 전장 부품 제조 사업까지 확대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초정밀 기계 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해당 부품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판가 같은 경우도 높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성일하이텍 이어가지고 올해 세 번째로 높은 기관 경쟁률을 기록을 한 지금 이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장일 당시 때 기관 쪽에서 270억을 매도했어요. 이때 지금 그 IPO 진행 당시 때 오버행 이슈가 있었죠. 기관 쪽 물량이 너무 많다. 근데 해당 물량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좀 뱉어지게 되면서 나와주게 되면서 오버행 이슈가 해소까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줬다.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2차 전지 장비 쪽 중요하다라고 지금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큰 관점으로 놓고 보시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2022년 올해 하반기가 굉장히 장비 업체들에게 중요한 해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격적인 투자의 해로서 우리 배터리 3사뿐만이 아니라 폭스바겐 쪽, 테슬라 쪽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다가 배터리 지금 공장 지으려고도 하고 있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배터리 내재와 관련된 수혜로서 2차 정비 쪽 지금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리포트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에서 슬슬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다. 기존에 지금 영상들에서 2차 전지 장비 찍어드린 종목들이 슬슬 지금 툭툭 튀고 있어요. 일전에 이제 소개시켜드렸었던 뭐 A 프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제 뭐 한 20% 가까이 또 급등을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관련된 내용들까지 정리를 드렸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매매
관점에 있어서 해당 지금 이제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하다. 차세대 대장주로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현재 이제 이 구독자 이벤트로서 100%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으신 뭐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것보다 향후에 이제 이 주도적인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미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섹터들을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해당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돈 받고 나눠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꼭 읽어 보시라고 무료로 지금 드리고 있는 거니까 급등 타이밍 쪽에서 직접 만든 지금 이제 자율주행 총정리 보고서입니다. 확인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뭐 구글 플레이가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은행 어플 깔고 그리고 이제 그 카카오톡 깔고 하는 지금 이제 플레이 스토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한글로 급등 타이밍 쳐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설치를 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이제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도 100% 무료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안쪽에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강승주 급등 타이밍 여기 어플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 구독자 10,000명 돌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들어오셔서 아래쪽에 지금 이제 이거 클릭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 살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여기서 급등 추천주 종목들 매일매일 지금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뭐 8월 달 뭐 매매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는데 아주 뭐 잘 진행을 했다.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뭐 상한가도 터지고 100% 200% 가는 종목들도 이제 나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들 꼭 살펴보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이제 추천주 확인을 하는 것도 여기서 이제 자료들 다운로드 받고요. 증권투데이에서 이제 매일 장전 시황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100% 무료니까 안심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자유롭게 이제 정보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영상 오늘 도움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 말씀 드리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고요. 다음번에도 시청해 주시러 오시면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